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내에서 아베 특사론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베를 러시아로 보내 문제를 해결하자는 황당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푸틴과 아베가 친하게 지내왔던 것을 두고 아베의 역할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아베를 감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아베의 측근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평화조약 파트너였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자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꼽히는 아베 전 총리가 공개석상에 나서며 총리 시절 때보다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아베는 부쩍 일본 방위권에 대한 헌법 개정과 적진지 공격 능력 도입에 대한 언급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아베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기회로 삼아 일본을 더욱더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이 공론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는 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 내 안보 불안이 재부상하자 이를 이용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일본의 여론 분위기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달 초 요미우리 신문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일본인은 64%를 기록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은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개정안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당시 일본 분위기와는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적군 진지 공격 능력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 등 피폭 지역 주민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반대 여론이 강해 아베가 재임했던 10년 전부터 헌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며 개헌과 방위비, 적진지 공격 능력 도입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180도 변화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아베는 최근 헌법 구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위협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는 적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서도 기지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저쪽의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에선 당장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로 이번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는 찬반이 각각 46%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방위력은 강화해야 하지만 적기지 공격까지는 무리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아베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적의 중추를 공격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베가 언급한 건 군사시설 본거지나 수도 공격 등 심각한 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듯 아베는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푸틴의 버금가는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일본을 점점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야당에서는 아베의 재기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이를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 간에 공유해야 한다는 아베의 핵 공유론과 관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제1야당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NHK에 따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위기를 이용해 핵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핵 3원칙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즈미 대표는 핵무기가 있으면 공격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재래식 무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방위력을 착실히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아베에 철저히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베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일본에서도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날뛰고 있는 아베의 입을 막기 위해 제1야당에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베를 러시아 특사로 보내 이 사태를 해결하자는 아베 러시아 특사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1야당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NHK에 따르면 최근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선 입헌민주당 하타지로 의원은 아베를 특사로 파견하는 외교 노력을 왜 하지 않느냐며 러시아 전쟁을 막을 중재자로 아베 역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은 현 시점에서
특사를 파견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미 강력한 테러 제재를 실시하는 와중에 특사 파견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그동안 러시아의 푸틴을 27번이나 만나면서 시진핑 다음으로 가장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친러시아 인사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야당이 굳이 특사 파견을 거론한 것은 아베 정권 당시에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 실패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는 총리 재임 시절 러시아를 11번이나 방문하는 등 서로를 블라디미르, 신조라고 이름으로 부를 만큼 푸틴과 친밀한 스킨십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아베의 이런 자세는 쿠릴 4개 섬 반환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개발 등 대규모 경제협력을 선물로 내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줄였을 때도 일본은 협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아베의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푸틴은 2016년 일본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전제로 영토 문제의 새로운 접근법을 언급했지만 같은 해 러일 정상회담에 4개 섬 전부 반환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베는 2018년 정상회담에서 2개 섬 반환으로 목표를 낮췄지만 러시아는 이 섬들을 갑자기 경제특구로 지정하며 오히려 실효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베의 푸틴에 대한 구애를 놓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재평가 움직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일본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굴욕 외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는 쿠릴 열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쿠릴 열도에서 함대 10척 이상을 동원하고 병사들이 수천 명씩 모여 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병력과 물자가 모자란 상황에 이처럼 쿠릴 열도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해 보이는데요. 러시아는 보급이 모자라 극동 지방에서까지 보급을 싣고 떠나는 함정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진행하는 훈련이 일본을 상대로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듯 아베는 푸틴과의 27번의 만남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푸틴을 자극하며 역효과가 난 것인데요. 즉 아베 러시아 특사로는 아베 반대 세력이 아베의 무능을 비꼬기 위해 내놓은 작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에 위기를 느꼈는지 최근 아베는 친러시아 인사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푸틴을 강력 비판하는 등 러시아에 손절당한 장본인이지만 본인이 러시아를 손절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NHK에 따르면 아베는 최근 열린 자민당 모임 강연에서 푸틴에 대해 조국을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의를 오판하고 러시아의 힘을 과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든 정전을 실현시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땅에서 철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푸틴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아베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푸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베의 공개적인 푸틴 비판 발언은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 푸틴에 대한 손절과 더불어 친러 인사로 결부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아베는 푸틴에게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뒤통수를 맞은 건 굴욕 외교를 펼쳐 역효과가 나 현재 러시아에게 공격당할 위험을 만든 아베 본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아베는 내부자에게 뒤통수를 맞아 감옥을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인의 비서를 14년이나 했던 사람에게도 뒤통수를 맞으면서 배신당할 처지에 놓인 것인데요. 상케이 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오는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전 비서 아키야마 켄지를 야마구치현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야마구치현은 아베의 정치적 본산으로 그의 중요한 선거구도 야마구치 4구입니다.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아키야마는 아베 비서를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아베 측 정치 자금의 흐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조만간 아베 측 내부 사정이나 모리모토, 가케학원 스캔들 등 모든 진상을 폭로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밀들이 폭로되면 아베는 진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아베는 당장 러시아를 신경 쓸 게 아니고 본인 앞가림이나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치자금 비리를 비롯해 일본 내부의 재정 문제도 역대급으로 심각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태의 원인도 바로 아베가 만든 정책 때문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아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엔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조업에서는 엔저 리스크가 발생해 가격 경쟁력이 오르는 효과보다 원재료가 급등 부담이 커졌고 일본 국민도 각종 공과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아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삼아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14년 비서의 폭로 등으로 아베가 어떠한 위기를 맞게 될지, 아니면 아베의 재등장으로 일본에 또 어떤 악재가 발생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